안녕하세요. 사연둥이 다연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는 38세 엘리자베스 모건. 영국 외교부 중견 외교관이죠. 옥스퍼드를 나와 런던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저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꾼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런던 한복판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꿨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는지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영국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국이 어떻게 저를 구했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런던 시내를 휘몰아치는 오후였는데 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화이트홀로 가는 길이었죠. 손에는 한영 통상협정 관련 기밀 문서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 문서는 다음 주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사용될 중요한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트라팔가 광장 근처를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소매치기가 나타났어요. 순식간에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도로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도둑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지만 런던 사람들은 모두 무관심하게 지나쳤어요. 이게 런던의 현실이거든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같은 문화죠. 저는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어요. 그 문서를 잃어버리면 제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소매치기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의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영화 속 액션 장면 같았거든요. 소매치기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순간 그가 완벽한 태권도 발차기를 날렸어요. 앗! 소매치기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넘어졌죠. 그리고 그 남자는 재빠르게 제 가방을 회수했어요. 모든 일이 30초도 안 되어 끝났죠. 괜찮으세요? 그가 제게 다가와 물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벽한 영국식 영어였거든요. 발음도 옥스퍼드 출신처럼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동양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그는 제 가방을 건네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워하는 기색도 보상을 바라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가 제 상태를 확인해주는 모습도 정말 세심했어요. 무릎이 살짝 까진 것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이거 소독해야겠어요. 근처에 약국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런 기술을. 아, 태권도요?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남자아이들이 배우죠.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런던에서 연수 중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K-팝 정도? 그리고 김치 같은 음식 정도만 알고 있었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위험한 나라라는 막연한 인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뭔가 달랐어요. 일단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고 매너도 완벽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또 놀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도와준 사람이 빨리 자리를 뜨려고 하거든요.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기 싫어하죠. 정말 괜찮으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아니에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는 제 곁에 있어줬어요. 진술서 작성도 도와주고 혹시 다른 피해는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줬죠. 이런 일은 한국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일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 말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누군가 저를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런던에서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한국 남자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인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있어요. 특히 어른들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의 답변을 들으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걸까?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명함에는 한도윤, AI 연구원, KISTI 런던 연수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도윤 씨. 천만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는 아무 데가도 바라지 않고 런던의 회색 거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어요. 런던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그런 선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2주가 지난 후 영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제기술협력 심포지엄에서 도윤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전문가의 아우라가 물씬 풍겼어요. 어머, 도윤 씨 아니신가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자 그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여기서 뵙다니 정말 놀랍네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 AI 기술 발표를 맡았어요. 한국과 영국의 기술 협력에 관한 내용이죠. 그제서야 저는 그가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그의 이름이 주요 발표자로 등록되어 있었거든요. 한도윤 박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I융합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박사님이셨어요? 네, 세종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KISTI에서 AI 관련 연구를 하고 있죠. 그날 그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AI 기술 수준과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 영국 참석자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거든요. 한국의 AI 번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영국 외교부의 IT 담당자가 질문했어요. 네, 특히 파파고의 경우 구글 번역보다 정확도가 높아요.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번역에서는 약 15% 정도 더 정확하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도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어요. 실시간 번역, 문맥 이해, 관용어 처리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AI 기술하면 미국의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만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영국도 AI 외교 번역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수준인가요? 도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솔직히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실시간 처리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의 제안에 주변 영국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기술 공유, 공동 개발, 인력 교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영국의 창의적 사고와 한국의 기술력이 만나면 시너지가 클 것 같아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도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AI 강국인 줄 몰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예요. 다른 분야도 그런가요? 오지통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특히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디지털 정부요? 네,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유엔에서도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가요?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다 해결되죠. 영국의 행정 시스템을 생각해보니 정말 차이가 컸어요. 여권 하나 발급받으려고 해도 몇 번씩 관공서를 오가야 하거든요. 코로나19 때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방역 패스, 재난지원금, 백신 예약 모두 디지털로 처리했어요. 전 국민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죠. 영국은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왔어요. IT 강국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 기술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날 저녁 도윤과 함께 템즈 강변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 씨는 언제부터 AI를 연구하게 됐어요? 대학원 시절부터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번역 AI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정책 분석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 분석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실용화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는 정말 혁신적이네요.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서 정부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니까요. 영국도 변화해야겠어요. 서로 배우는 거죠.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전통이나 시민사회 문화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요.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에 가볼 기회가 있을까요? 다음 달에 한영 디지털 외교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관심 있으시면 초청장을 보내드릴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업무적 호기심인지 아니면 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관심인지 헷갈렸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런던 사무실의 분위기가 재미있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뭐 하러 가느냐는 시선이었는데 점점 부러워하는 분위기로 바뀌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요즘 한국이 정말 뜨고 있다더라.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피에르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늘리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특히 기술 분야에서 말이지. 독일 영사관의 한스도 한마디 보탰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삼성, LG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고요. 일본 영사관의 다나카 씨는 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일본도 한국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있으니까요. 중동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계속 따내고 있어요. UAE 영사관의 아마드가 덧붙였죠.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된 걸까요? 그래서 요즘 한국 파견이 외교관들 사이에서 인기 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에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서울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출발 전날 상사인 제임스 국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이번 한국 출장이 우리 부서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야. 어떤 면에서요? 한국이 디지털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어.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요? AI 기술, 디지털 정부 시스템, 그리고 시민 참여 방식까지. 모든 걸 꼼꼼히 살펴보고 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거든. 드디어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기대와 긴장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일단 공항 자체가 예술 작품 같았어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히드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세련미였죠.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더 놀랐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정말 10초도 안 걸렸거든요. 히드로에서는 30분씩 줄 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짐을 찾고 나서 공항 로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로봇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억양도 살아있더라고요. 호텔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어느 호텔이신가요? 롯데호텔 서울이요. 지금 최적 경로를 안내해드릴게요.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로봇이 터치스크린에 상세한 지도까지 띄워주면서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반영된 정보였죠. 소요시간은 약 45분이고 요금은 4,000원 정도입니다. 영국 돈으로는 2파운드 50펜스 정도네요. 정말 친절하네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로봇이 인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지하철 안에서 오지로 영상통화를 하는 사람들,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는 모습, 심지어 70대 어르신이 키오스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IT 전문가인가? 지하철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LED로 장식된 다리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비된 도시 인프라까지. 런던의 낡은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도윤이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마중 나왔을 때 저는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디지털에 능숙해진 거예요? 특별한 시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적응력,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조화를 이룬 결과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도윤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1990년대부터 정부가 정보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IT 교육 확산 등등요. 영국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 성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어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익숙하거든요. 위기요? IMF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19 때도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만들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강에 반사되는 불빛들, 남산타워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까지.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었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네요. 네, 정말 기대돼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런던에 있는 동료들에게 첫날 소감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한국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다음날 오전 서울역에서 세종시로 향하는 KTX를 탔어요. 표를 예매하는 것부터 놀라웠죠. 도윤이 휴대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니 예매가 완료됐거든요. 이렇게 간단해요? 네, 코레일 앱으로 실시간 예매가 가능해요. 결제도 바로 되고 QR코드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돼요. 영국은 아직도 종이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종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환경 보호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KTX에 처음 타보는 경험도 인상적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영국의 오래된 철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1시간 만에 세종시에 도착한다고요? 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KTX로 50분이면 충분해요. 런던에서 버밍엄 가는 것보다 빠르네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흥미로웠어요. 완벽하게 정비된 농촌 지역, 곳곳에 보이는 태양광 패널들,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된 도시들까지. 모든 게 계획적으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세종시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체험한 건 자율주행 셔틀이었어요. 정말 운전기사 없이 움직이는 버스를 타고 정부청사 단지를 돌아다니는 거였죠. 이게 정말 안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버스가 신호등을 정확히 지키고 보행자를 조심스럽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시범 운행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정식 운행 중이에요. 세종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한 거예요? 2021년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서 작년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어요.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아직 실험 단계인데 한국은 관련 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서 빠르게 상용화했어요. 정부청사에 도착해서 만난 공무원들도 놀라웠어요. 모든 민원을 디지털로 처리하고 AI가 1차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디지털 정부 혁신실의 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90% 이상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집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업자 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신고까지. 거의 모든 행정 서비스가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실제 시연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휴대폰 하나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5분 만에 승인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여권 발급도 몇 주씩 걸리는데 저희는 여권도 즉석 발급이 가능해요. 물론 사전 예약은 필요하지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과 생체 인식 기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연동 덕분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었어요. 저희는 6시 되면 칼퇴근이에요. 야근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업무량이 줄어든 건가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하지만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반복 업무를 처리해주니까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공무원들은 뭘 하시는 거예요? 정책 개발, 시민과의 소통, 창의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도윤과 세종호수공원을 산책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놀라워요. 영국보다 디지털 민주주의가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시민 참여 방식이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나요? 물론이죠. 좋은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돼요.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영국은 아직도 대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정부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공원을 걸으며 본 세종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 설계, 곳곳에 배치된 IT 인프라,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들까지. 정말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죠. 이 도시 전체가 스마트시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세종시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로 계획됐어요. 모든 인프라가 IoT로 연결되어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교통신호 최적화, 에너지 효율 관리, 환경 모니터링, 재해 예방 시스템까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요. 오후에는 세종시의 스마트워크 센터를 방문했어요. 공무원들이 집 근처에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시설이 늘어났나요? 맞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영국도 재택근무가 늘어났지만 이런 시설은 없어요. 개인 재택근무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과 동료들과의 소통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런던 상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 영국이 주목해야 할 혁신 사례라는 제목으로요. 이 보고서가 나중에 양국 간 협력 확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줄은 그때 몰랐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델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종시 일정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은 한국의 항만 물류 시스템과 스마트 항만 기술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어요. KTX로 부산까지 2시간 30분, 정말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또 한 번 놀랐죠. 부산에 도착해서 첫날은 부산항 신항을 둘러보며 자동화된 컨테이너 처리 시스템을 견학했어요. 사람의 개입 없이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적재하고 운반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예요? 부산항만공사의 2차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해줬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컨테이너 처리 속도를 자랑해요. 시간당 4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어요. 런던 항구와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에는 부산의 해운대에서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바다를 보며 한국 여행의 소감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테이블을 건드린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때서야 지진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진이에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영국에서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여진인 것 같아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도윤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제 손을 잡고 테이블 아래로 피하라고 지시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에서 큰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국어로 된 긴급 문자였는데 도윤이 바로 번역해줬어요. 국민재난 문자예요. 부산 지역에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고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해운대구민회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전국에 동시에 발송되는 거예요? 네, 지진 발생 10초 만에 전 국민이 받아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실시간 재난 경보 시스템이 없거든요. 개인이 알아서 정보를 찾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죠. 레스토랑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드론들이 날아다니며 건물들을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저 드론들은 뭐예요? 재난 대응 AI 드론이에요.
지진 직후에 자동으로 출동해서 건물 균열이나 가스 누출 같은 위험 요소를 탐지해요. 사람이 직접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차로 드론이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전문 구조팀이 투입돼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죠. 호텔에 도착했는데 전체가 정전이었어요. 비상 조명만 켜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직원들이 이미 비상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안전을 위해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바닥에는 LED 안내등이 대피 경로를 밝혀주고 있었고요.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는 과정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패닉 상태의 사람들을 침착하게 안내하는 직원들, 체계적으로 설치된 비상시설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업데이트해주는 정보 시스템까지. 대피소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응급의료키트, 담요, 식수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지진 정보와 안전수칙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이 시설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호텔 매니저가 설명해줬어요. 네, 전국 모든 대피소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물품도 교체해요.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한 거죠. 옆에 앉아 계신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한 거예요. 어르신이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손자가 미국에 살거든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학습 능력과 적응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대피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다른 대피자들을 도와주는 모습,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왔어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재난 대피 훈련을 하거든요. 영국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 정도만 하는데 한국은 지진, 화재, 태풍 등 모든 재난 상황에 대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1시간 30분 후 안전 신호가 울리고 대피가 해제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피소에서 나올 때도 완전히 체계적이었다는 거예요. 층별로, 구역별로 순서대로 안내해서 혼잡하지 않게 했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가면서 도윤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나라의 위기 대응 능력은 NATO급인 것 같아요. 한국은 항상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들이요? 자연재해부터 북한 문제, 경제 위기까지. 그런 경험들이 결국 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런던에 있는 부모님께 이날의 경험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구나.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부산에서의 지진 경험을 런던에 있는 부모님께 상세히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국이라고?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위험한 나라 말이지? 아버지 로버트 모건의 첫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는 영국 외무부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이었지만 아시아에 대한 경험은 홍콩과 싱가포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 나라는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니. 어머니 마가렛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뉴스에서 보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던데 정말 안전한 거니? 부모님 직접 가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부모님의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결국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엘리자베스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안전한지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2주 후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60대 중반의 영국 신사와 숙녀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공항에서부터 놀라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니? 히드로보다 더 현대적인데?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웅장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며 감탄하셨어요. 저기 로봇들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잖아. 어머니도 AI 안내 로봇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때 도윤이 마중을 나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입고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엘리자베스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완벽한 영국식 영어와 함께 깊게 인사를 하는 모습에 부모님이 잠시 당황하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로버트 모건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마가렛 모건이에요. 우리 딸이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어요. 천만에요.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도윤의 겸손한 태도에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부모님은 계속 놀라시며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이 지하철이 무인으로 운행된다고? 네, 9호선은 완전 무인 시스템이에요. 운전기사 없이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하죠.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줄여서 더 안전해요. 사고율도 현저히 낮고요. 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건가요?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나 현금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을 보며 물어보셨어요. 네, 한국은 이미 거의 무연금 사회예요. 카드나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죠.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을 부모님께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렸어요. 도윤 씨는 AI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연구자예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정부 정책 분석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 분석이라고요?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미 여러 정책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큰 효과를 봤죠. 도윤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도윤이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윤의 부모님이 나오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셨어요. 우리 도윤이가 엘리자베스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제 어머니가 어색하게 대답하셨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윤의 아버지가 가족사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도윤이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 가셨다고요? 제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광복회 회원이셨죠. 여기 액자에 걸린 게 회원증이에요. 벽에 걸린 액자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독립유공자 포상장과 광복회 회원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며 김치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김치라는 게 생각보다 맛있네요. 제 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요. 영국 음식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 문화는 정말 부럽네요. 오후에는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제대로 된 얼그레이 티와 스콘, 잼까지 완벽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도윤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도윤이가 엘리자베스님 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영국 문화를 공부했어요.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고 영국 전통차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그 순간 제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정성을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면 당연한 일이죠. 도윤의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도윤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줬어요. 런던에서 소매치기를 제압할 때 봤던 그 멋진 발차기였죠. 20년 넘게 배웠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무예를 배우죠. 무예를 배우는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무술은 공격이 아니라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나는 이 청년이 젠틀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요? 예의, 품격,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가족 문화가 우리보다 더 따뜻하고 진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배우려는 자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과 교양은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의 한국 방문이 끝나고 런던으로 돌아간 후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아버지의 변화가 놀라웠거든요. 엘리자베스, 한국에 대한 책을 좀 사와라. 갑자기 왜요?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 이제 제대로 알고 싶구나. 실제로 아버지는 서점에서 한국 역사, 문화, 경제에 관한 책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셨어요. 거실 한쪽에 한국 코너까지 만드시면서 말이죠. 조선 왕조 500년 역사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제독이 있었구나.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한국전쟁의 아픔까지. 이 나라가 겪은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윤 씨 어머니가 알려주신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 차 문화도 배워보고 싶고. 어머니는 실제로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셨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김치찌개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줄 몰랐어요. 불고기 양념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한편 도윤과 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협력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개인적인 감정이 깊어졌거든요. 엘리자베스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도윤이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외교관으로서의 성공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두 나라를 잇는 진정한 가교 역할 같은 거요. 단순히 정부 간 협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간적 교류까지 포함한 진정한 한영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AI 기술을 활용한 번역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 문화체험 플랫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죠. 영국의 창의성과 한국의 실행력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런던의 금융 시스템과 서울의 핀테크가 결합한다면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감정도 깊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도윤이 런던에 왔어요. 한영기술협력 세미나 참석차였는데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고 아버지가 직접 제안하셨어요. 도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자. 이제는 가족처럼 대접하고 싶어. 정말요? 그래. 그 청년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그날 저녁 도윤은 한국 전통차와 한과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건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으로 연주한 클래식 음악 앨범이에요. 가야금으로 베토벤을 연주한다고요? 아버지가 신기해하셨어요. 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랄까요? 한국의 정서와 서양의 선율이 만나면 어떤 음악이 나올지 궁금해서 준비했어요. 음악을 들으며 함께한 저녁 시간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 대추차는 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영국 차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식사 후 아버지가 도윤을 서재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감동적인 대화였어요. 도윤 씨, 당신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사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분한 칭찬입니다. 아니에요. 지식과 교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특히 우리 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심이 됩니다. 엘리자베스님은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를 만나고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문명의 수준이에요. 기술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문명 수준이 매우 높아요. 특히 가족을 대하는 방식,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까지. 영국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도 배울 점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 영국 젊은이들에게는 당신 같은 품격과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도윤이 제 인생의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새해가 되고 몇 주 후 도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씨, 우리 함께 회사를 만들어 봐요. 회사요? 네, 한영기술협력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요. 정부 프로젝트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더 활발한 교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영 AI 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번역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점차 영역을 확장해가는 계획이었죠. 런던과 서울에 동시에 오피스를 두고 양국의 인재들이 함께 일하는 구조로 만들어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인생 파트너로 발전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6개월 후 도윤과 저는 드디어 한영 AI 솔루션즈를 정식 출범시켰어요. 런던 시티와 서울 강남에 동시에 오피스를 열고 양국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지원도 받을 수 있었죠. 영국의 창의적 사고와 한국의 기술적 실행력이 만나면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영국 대사관의 제임스 국장도 격려해줬어요. 이런 민간 차원의 협력이 앞으로 양국 관계의 핵심이 될 거야. 엘리자베스가 진정한 개척자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김 원장이 말씀하셨어요. 정부 간 협력을 넘어서 민간 주도의 실질적 교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시간 AI 번역 서비스였어요. 특히 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번역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영국과 한국의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죠. NHS와 한국의 병원들이 직접 연결되어 진료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어요. 첫 시연회에서 의료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제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실시간으로 배울 수 있겠네요. 영국의 의료진들과 직접 케이스를 논의할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에요. 6개월 만에 사용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투자 제안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바로 결혼이었죠. 엘리자베스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도윤이 한강공원에서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을 때 저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어디서 결혼식을 올릴지가 문제였어요. 런던에서 할까요? 서울에서 할까요? 둘 다 하면 어때요? 도윤의 제안이었어요. 먼저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하고 나중에 런던에서 서양식 결혼식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결국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르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한복 선택부터 패백 준비, 전통 혼례 예법 익히기까지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죠.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한복 전문점에서 드레스 피팅을 할 때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색동 저고리와 화려한 치마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국 공주가 된 것 같았거든요. 영국 분들이 한복을 입으시면 정말 우아해 보여요. 한복 디자이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결혼식 날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하객의 절반이 영국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어본 건 처음이에요. 제 대학 친구 사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정말 우아해요. 영국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네요. 부모님도 한복 차림이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내가 한복을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어보니 정말 편안하고 품이 있네. 전통 혼례식 진행 과정도 장엄했어요. 대례를 지내고 합글레를 올리고 패백을 드리는 모든 과정이 신성하고 의미 깊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되었구나. 도윤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결혼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식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영 커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로맨스라는 컨셉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문화적 차이를 극복했으며 두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도 의미 있었어요. 런던의 소매치기 사건 현장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 첫 도착, 세종시 체험, 부산 지진 상황,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의 만남까지 모든 과정을 재현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닙니다. 방송에서 제가 한 인터뷰 중 일부예요. 기술력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한류를 전파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요. 영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같아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 말이에요. 도윤도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두 나라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기술과 금융이 만나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런던의 친구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로맨스까지 유명해졌네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영국 여성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정한 한영 친선 대사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어요. 저희 회사 한영 AI 솔루션즈도 직원이 100명을 넘어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요. 가끔 런던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어때? 후회하지 않아? 그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저를 찾았어요. 더 따뜻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됐죠.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단순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도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이 나라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끝없는 발전 가능성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한국은 어떻게 나를 구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명확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새로운 사랑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영국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런던의 한 외교관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서 런던의 한 외교관이었던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도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랑스 셰프가 한국 전통 시장에서 겪은 요리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